일정 지역에서 나타난 기상의 평균 상태를 기후라고 하는데요. 요즘 근데 이제 기후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 이상기후가 계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점점 일상이 돼가고 있는 이상기후,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사진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장마 때 이 원주에서 찍힌 국지성 호우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신비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날씨가 정말 많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이런 국지성 호우가 많았습니까? 네, 국지성 호우 자체는 최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네네. 일단 그 말 자체로 봤을 때도 좁은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 이런 의미일 텐데 네. 기준점으로 본다면 이제 반경 한 5km 정도 되는 지역 안에만 비가 내릴 때 그리고 비의 양이 좀 시간에 80mm 이상 집중적으로 많이 올 때 이럴 때 국지성 호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좀 비의 양도 좀 많아지고 많아졌어요. 네. 그 국지의 범위가 점점 더 좁아지는 아까 네. 그런 사진에서 보신 것 같이 근데 대부분의 기상 현상들이 일반 그냥 자연 안에서만 일어난다면 신비로운 자연 현상이겠지만 이게 인간에게 피해를 많이 미치게 되면 우리가 재난으로서 좀 공포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기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지구 온난화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기온이 1도 오르는 건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이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는 건 어마어마한 일을 초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선 그 온난화라는 게 대기권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올라갔을까? 네. 기준점이 중요할 것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기준을 잡을 때는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19세기보다 얼만큼 높아지느냐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지구 안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네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평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자체는 그냥 기온의 측정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평균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온난화라든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의 이상기후들, 네. 지나치게 덥다든지 지나치게 춥다든지 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상 현상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다 거기에서 이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이제 기후 재앙이라는 말도 등장을 했잖아요. 지금도 조금씩 온도가 뜨거워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체감을 살짝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구가 뜨거워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지 조금 걱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해수의 온도도 올라가게 되고 네. 그 주변의 수증기들이 이제 증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수증기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강수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과 아주 직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강우량이 많아지는 현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형화되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폭풍이나 해일이나 폭우가 증가할 확률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육지가 쉽게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고 네. 특히나 이렇게 이제 바닷가 주변으로 가게 되면 원래도 민물과 썰물의 이제 조석의 간만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런 해수면 상승 등이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해안가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니까 문제가 커질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폭염의 경우에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덥다고 느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이 열대 지방에 이제 많은 전염성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고위도까지 올라가게 돼요. 확산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폭염들로 인해서 연이어서 가뭄이 발생한다든가 산불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현상들도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후 현상들이 기후 자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나아가서는 식량의 문제와도 직결이 되게 식량.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그 기아가 이제 굶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저개발 국가들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겪게 되고요. 옥수수나 밀 같은 경우에 이제 재배 면적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식량원이기 때문에 식량원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굶어 죽는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우리 식단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상 기후로 네.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가운데 폭우, 폭설, 한파, 가뭄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이상 기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우리 뭐 장마 끝나고 나면 40도 이상 올라가는 폭염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데요. 네. 뭐 8월 평균 기온이 이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세계 각지에서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뭐 500년, 1000년 만에 한 번 올 비의 양들이 맞아요. 내리는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상 강우나 한파 말씀하신 뭐 우박이나 폭풍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제 정말로 기후 재앙이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먼 네. 미래에는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섬나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런 해수면 상승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이거는 뭐 그 나라를 가리지 않고 사실 네. 나타나는 것이죠.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제 지금 뭐 이미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남태평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매년 한 1.2cm 정도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30년 동안 본다면 해수면이 해마다 연평균 한 3.03mm씩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느끼지 못하지만 30년을 합해 놓으면 한 10cm 정도 이미 높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실제로는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제주도 지역은 그런 현상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매년 한 4.75mm씩 상승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과학단체들에서는 2050년 정도면 우리나라의 서해안, 남해안 지역의 도시들 다수가 침수할 수 있다. 밀물 때 이제 바다에 잠길 수 있다. 네. 그 지금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40만 명 거주지가 이제 침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심각성을 인식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남극, 북극 네. 빙하가 녹아 내리면서 이제 해수면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해수면 상승이 해양 생태계와 또 수중 지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빙하가 녹으면 우리 뭐 북극에 남극에 이런 빙하들 이야기하는데 그린란드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6m 올라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네. 빙하가 녹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뭐 펭귄이나 북극곰 같은 남극의 생물들이 살 터전을 잃게 되는 문제들이 있죠. 서식지가 완전히 네.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이 바이러스들도 새롭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 각종의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얼음 속에는 메탄가스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온실 효과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메탄가스들이 일시적으로 방출될 수 있는 위험들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허리케인, 태풍, 또 산불 같은 재난 상황들도 사실 이상기후의 영향을 좀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말씀 주신 이제 산불의 경우에는요. 일단
대기가 건조해진다는 것은 초목, 그러니까 뭐 풀이나 나무들도 같이 건조해지죠. 잘 탈 수 있는 환경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2배가량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뭐 기온 상승 그리고 엘니뇨가 결합하면서 이제 대형 허리케인이라든가 열대성 폭풍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상 기후를 일으키는 이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탄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네. 이제 대기 중에 이제 우리가 지구에 물이 순환하는 것처럼 탄소도 순환을 하게 되는데 많은 양의 이제 탄소들은 대기에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사실 물에 잘 녹거든요. 네. 그러면 물로 다 흡수가 돼서 실제로 바닷속으로 다 흘러가게 돼요. 네. 그러면 표면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들은 다시 이제 대기로 순환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양들은 바닷속 저 깊이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중에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그 이제 식물로 들어간 그 유기물들이 다시 동물의 먹이가 돼서 동물은 배설을 하거나 죽거나 하게 되면 사체로서 다시 또 땅속에 저장이 되죠. 이렇게 네. 대부분의 탄소들이 실제로 순환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땅속이나 바닷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 태양에서 이제 복사열이 들어오게 되면 짧은 파장으로 들어와요. 태양은 기온이 높으니까요. 네네. 근데 지구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빛을 아주 먼 파장으로, 긴 파장으로 쏘아냅니다. 그러면 이 파장을 쏘아낼 때 대기 중에 있는 기체들이 이걸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방해해요.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죠. 그게 온실효과입니다. 근데 온실효과가 있지 않으면 지구는 한 20도 정도 기온이 좀 낮아요. 그러면 네. 생물들이 살려면 이 온실효과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죠. 네, 따뜻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닷속 저 깊이 이제 저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그 탄소들을 우리가 억지로 끄집어내는 일이 자꾸 생기죠. 이게 네. 화석연료를 끄집어내서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쓰는데 대신에 뭔가 이제 그 탄소를 포집할 만한 숲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탄소 중립이다, 넷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쓰는 양과 줄이는 양을 밸런스를 좀 맞추자. 네. 그래서 온실효과가 과도하게 일어나서 따뜻해지는 것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이 화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탄소 중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실제로 좀 아쉬운 수준이죠. 네. 2050년까지 우리가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G20 평균으로 따지면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배출량은 한 2배 정도로 많고요. 대신에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다른 그 발전 비중들이 한 20% 수준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매년 화석연료를 발전시키는데 60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행동에 나서야 하는 그런 때라고 보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기후는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온난화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정부나 기업, 뭐 개인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어떤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개인들도 작은 실천 하나하나씩 조금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실내 온도 적정하게 유지하신다든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좀 줄이신다든지 하는 것들도 탄소 중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윤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절기 대서입니다. 네. 대선의 1년 가운데 가장 더운 그런 절기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대서의 더위에는 염소뿔 녹는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네. 여름 장마도 길고 습해서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네. 수박, 참외, 복숭아, 복분자가 제철 과일이라고 합니다. 시원하게 드셨다가 더위 이겨내기 위해서 제철 과일 즐겨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